2018년 3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S의 명칭과 사용 용도를 쓰시오. 명칭은 ALTS는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용도는 특고 압축. 요건 많이 한 것 같네요, 그죠? 생각은 안 나지만 특고 압축에서 수용가 인입구에서 사용되며 특고 압축의 수용가 인입구에 사용된다네요. 그 다음에 변전소로부터 두 개의 회선으로 공급받아 두 개의 회선으로 공급받아 주전원 정전 시 예비 전원으로 절체한다. 절체한다가 무슨 말이에요? 좀 쉬운 말을 쓰라고요.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자, 그 다음에 한국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자, 요것도 한 거죠, 그죠? 요것도 한 건가요? 어쨌든 이런 그림은 본 것 같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림에서 각 지점 간의 정을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간선 AD 사이에 전원을 공급하려고 한다.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시오. 허허. 이거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E 점을 급전점으로 했을 때 전력 손실은 요거를 급전점으로 해서 전력 손실은 뭐 적어야 돼. A 점을 급전점으로 했을 때 전력 손실은 PL은 이거를 급전점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요걸 더해주네. 30 플러스 40 플러스 50에다가 저항 R을 곱해주고 플러스 34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중에 이거는 제곱 I 제곱 R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40 플러스 이게 손실 구한식이 뭐 I 제곱 R 같은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거 두 개 40 플러스 50 근데 50에는 왜 요것만 제곱을 하나요?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또 오타네요. 여기 40 플러스 50의 제곱 R입니다. 플러스 50의 제곱 R은 25,000R입니다. 그러면 B점을 급전점으로 하면 A점을 급전점으로 했을 땐 그렇고 B점을 급전점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좀 비슷하겠죠. B점을 이걸 급전점으로 했어. 그러면 이거는 또 이것만 제곱을 하네요. 플러스 요거 두 개는 해줘야 되겠네. 40 그러니까 붙어있는 것끼리 해주나 보다. 여기 제곱 R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붙어있는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50의 제곱 R 하면은 1100의 11,000의 R입니다. 와트. 단위는 자, 그 다음에 C점을 급전점으로 하면 C점을 급전점으로 하면은 요거를 이제 이걸 하면은 그러면 요거 두 개는 해줘야 되나? C점을 그러면은 일단 하나 시작할 때 또 하나를 해줘야 되네. 뭔가 좀 어쨌든 20의 제곱 R 플러스 20 플러스 30의 제곱 R을 하고 요거를 했으니까 요거 50의 제곱 R을 하면은 5400R이 됩니다. 단위는 와트. 그래서 D점을 급전점으로 하면은 그럼 요 순서대로 해줘야 되겠죠. D점을 급전점으로 하면은 20의 제곱 R 플러스 20 플러스 30의 제곱 R 플러스 20 플러스 30 플러스 40의 제곱
R이 되네요. 그럼 이거는 11,000R 와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게 뭐예요? C점이네요. 5,400R이. 그래서 답은 C점입니다. 답 C점. 이런 건 좀 할만하기는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각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중성선. 중성선은 뭘까요? 중성선이란 다선식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선. 중성선이니까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인데 어디서? 다선식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이다. 분기회로란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일단은 간선에서 분기하여. 한국말 맞아요? 간선에서 일단 분기를 했어. 그 다음에 분기했는데 분기과전류 또 너무 과하면 안 돼. 분기과전류 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그러니까 간선에서 이제 얘가 분기를 했어요. 근데 오버하는 걸 싫어해. 이 소피가 오버를 잘하거든요. 사람이 오버하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 오버하는 애들을 걸러주는 분기과전류 차단기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분기과전류 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그 사이의 배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간선에서 일단 분기를 했어. 그리고 분기과전류 차단기를 거쳐.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의 배선을 분기회로라고 하네요.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상상이에요. 상상해서 그리기. 자,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 등전이 본딩이란 등전이성을 얻기 위해 전선 간을 정기적으로 접속한 조치를 말한다. 등전이 본딩이란 뭐냐면은 등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써줘. 등전이성을 얻기 위해. 등전이성이 무슨 말인가요? 한국말을 등전이성을 얻기 위해 전선 간을 정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를 등전이 본딩이라고 합니다. 자, 변압기 모선 방식 3가지. 요것도 좀 익숙하죠? 뭔가 모선 방식은 단모선 방식. 단이 있으니까 복모선 방식. 그 다음에 복모선 있고, 그 다음에 환상모선이 있대요. 환상모선 방식. 요거 좀 쉽다. 자, 지중선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가공선과 비교하여 각각 4개씩 적으세요. 장점은 지중선은 장점은 뭐냐면 1번 지중해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중해 매설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안전성 2번. 꾸며주는 말은 대충 적으세요. 폭풍우, 내격 등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안전성, 신뢰성이 높다.
왜냐하면 폭풍 후 내격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3번 인축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 인축. 그럼 이걸 앞 꾸며준 말 꼭 적어야 되겠다. 안전성이 또 나오니까. 대한 안전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전성, 신뢰성이 높다. 인축에 대한 안전성이 높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다수 회선을 동일 경과지에 부설할 수 있다. 다수 회선을 동일 경과지에 부설할 수 있다. 땅은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 여기도 파고 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수 회선을 동일 경과지에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짧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단점 4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단점 4가지는 일단 설비비가 비싸다. 설비비가 비싸다. 근데 이렇게 싸다 비싸다 뭐 요런 거는 쓰지 마시오 할 때가 있으니까. 건설 공기가 길죠. 막 어떤 데 가보면은 항상 공사하는 도로가 있어요. 정말 어쨌든 건설 공기가 깁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설 작업 시 교통장애, 장애가 아니고 장애인가 봐요. 소음, 분진 등이 많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있어. 4번 고장점의 발견이 어렵고 복구가 어렵다. 고장점 발견이 2개로 쓰면 안 되나요? 고장점 발견이 어렵다. 복구가 어렵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어렵고 어쨌든 어렵고 복구가 어렵다. 근데 막 3개를 썼어. 근데 도저히 하나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걸 나누어 쓰세요. 생각이 나면 쓰고. 여러분 책임은 질 수 없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아요. 자, 도면은 어쩌고 저쩌고 읽어도 모르고. 자, 여기 뭐 이런 외계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계 그림이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도면을 이용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자, 변압기 2차 부하 설비 용량이 51, 수용률이 70, 부하용률이 90일 때 도면의 변압기 용량은 얼마인가? 요거는 우리 많이 한 거죠. 변압기 용량은 설비 용량 위에 분자는 뭐예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그럼 51 곱하기 0.7 하고 영률이랑 뭐 효율인가 뭐 그걸 곱해줬는데 효율은 따로 없으니까 그냥 0.9로만 나눠주면 되네요. 그래서 39.67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변압기 1차 측 DS의 전격 전압은 몇 킬로볼트인가? 이거는 이유는 없었어. 이유가 없었어요. 이거는 여기 154가 있잖아요. 154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때도 이유가 없었어. 이거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VA는 전격 전압은 그냥 154에다가 1.2를 곱하고 1.1로 나눴어. 그래서 168이니까 그래서 킬로볼트 해가지고 선정을 170 킬로볼트 선정을 했어. 뭐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에 CTB는 얼마인지 계산하고 표에서 선정하시오. CTB는 CT를 한번 찾아볼까요? CTB는 CTB는 일단은
삼상이고 39.67은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 이제 CTB는 그래서 이제 CTB는 어떻게 하냐면은 CTB 우리 여기 구한 거 있잖아요. 변압기 용량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CTB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거를 I1은 뭔지 모르겠죠. 어쨌든 3상이니까 루트 3 해주고 V는 여기서 뭐 대충 이게 이건가요? 어쨌든 이게 154잖아요. 딴 데도 다 154야. 딴 건 없어. 어쨌든 154를 해줘.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54를 해주고 39.67 여기서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밑에가 10에 3승을 해줘. 이거 메가볼트 암페어잖아요. 그래서 10에 3승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18, 여기다 여유율을 곱해줘야 돼. 곱하기 여유율 1.25를 해주면 이게 185.9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표에서 이게 200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밑에는 항상 5잖아. 그래서 200% 5를 선정하는 겁니다. 200%. 자, 그 다음에 6번. GCB 내 사용된 가스는 주로 어떤 가스가 사용되는가? 이거는 SF6. SF 영화 6번째. SF6. 자, 그 다음에 5번. OCB의 전격 차단 전류가 23kA일 때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인가? 그러면 차단 용량 PS는 루트 3 VN 곱하기 IS라고 하네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VN은 얼마야? VN은 어딨죠? 25.8은 어딨지? 자, 그러면 이 OCB 이게 저번에도 한 건데 OCB 전격 차단 전류는 루트 3 VNIS인데 여기서 이 VN이 전격 전류가 되는 거야. 전격 전압, 공칭 전압이 아닌 전격 전압을 대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OCB가 이건가요? 여기 있다가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22.9를 넣어야 돼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2.9를 넣어요. 저번에도 22.9를 넣었어. 그런데 우리가 전격 전압은 22.9 계통은 25.8을 넣어줘야 돼. 이것도 외워야 돼요. 154 계통은 170을 넣어줘야 돼. 그 다음에 345 계통은 362를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정해진 거야. 법이야, 법.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22.9가 아니라 25.8을 넣어야 된다는 거야. 25.8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단락전류는 얼마죠? 단락전류는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차단 전류가 23이잖아요. 그래서 23을 넣어주면 1027.8 메가볼트 암페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전류 계전기 전격 부담이 9일 때 이 계전기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식이 많군요. 이거는 Z는 임피던스, 근데 저번 거랑 똑같으니까 전격 차단 전격 전류의 제곱분의 P이기 때문에 9를 전격 부담이 9니까 9를 5의 제곱으로 나눠줘. 그러면 0.365이라고 합니다. 넘어가. 자, 그 다음에 CT 1차 전류가 600일 때 CT 2차에서 비율 차동 계전기의 단자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거는 600일 때 CTB가 어디 나와 있죠? 이건가? 여기 있다. 이건가 보다. CTB가 이건가 봐요. 1200분의 5가 CTB인가 봐. 그래서
그래서 I2는 단자의 흐른 전류 I2는 I1에다가 CTB 분의 1을 하고 루트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600에다가 600 줬잖아. 600에다가 이 CT 옆에 있는 1200분의 5를 역수로 1200분의 5를 해주고 루트 3을 해주면 4.33 암페어. 이건 똑같이 나온 거니까 외우세요. 자, 그 다음. 김과장. 네. 자, 그 다음에 22.9 1000 폐쇄형 큐빅 글식 변전실을 소변 설계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변전실의 유효 높이는 몇 미터인가? 유효 높이는 몇 미터죠? 자, 여기서 변전실의 유효 높이 표준 기준은 22.9일 때는 4.5라고 합니다. 답이 굉장히 불친절하군요. 그냥 외우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고합일 때는 그냥 정해진 거래요. 4.5. 그 다음에 고합일 때는 3m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 면적은 몇 미터인가? 추정 면적은 이거는 면적은 A는 몰라. 1.4 곱하기 1000에 요건가 봐요. 1000은 여기서 왔나 봐요. 변압기 용량. 이 1000에 0.7승. 요거 곱하기 추정계수 1.4 곱하기 1000에 0.7은 176.25 메타 제곱. 교류용 적산 전력계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잠동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잠동을 막기 위한 유효한 방법을 두 가지만 쓰시오. 잠동 현상, 잠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적산 전력계 구별하면 어쩌죠? 잠동이란 것은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 주파수, 전격 전압의 110%를 인가하여 계기의 원판이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 계기의 원판이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입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 주파수, 전격 전압 110%를 인가하여 계기의 원판이 1회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 방지 대책은 원판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 그 다음에 원판에 작은 철편을 붙인다. 방지 대책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적산 전력계 구별해야 할 정기적, 기계적 및 기능상 특성을 세 가지만 쓰시오. 1번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 보상이 되도록 할 것. 온도나 주파수 변화에 보상이 되도록 할 것. 2번은 어디 갔어? 기계적 강도가 클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 3번 부하 특성이 좋을 것. 4번 과부하 내량이 클 것. 다음은 가공선로, 송전선로의 코로나 인계 전압을 나타낸 시기다. 이 시기를 보고 다음 가공 물음에 답하시오.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서 이 번데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이거는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상대 공기 밀도. M1이 날씨에 의한 개수라면 M0는 무엇에 의한 개수인지 쓰시오. 이거는 전선 표면의 상태 개수. 3번 코로나에 의한 장애 종류 두 가지만 쓰시오. 이거는 코로나 손실. 코로나 손실. 2번 통신선에 의한 유도장애. 장애네. 장애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코로나 발생 방지하기 위한 주요 대책 두 가지. 붉은 전선 사용. 복도체. 우리 많이 했죠, 필기할 때. 와, 필기할 때 한 거 하나? 몇 개 안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복도체를 사용한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오실리스코프의 읽지마. 읽어도 몰라. 넘어가. 자, 그러면 그래서 이때 프로베의 입력 전압을 VI220이라고 하면은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것은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10배잖아. 프로베는 입력 전압의 크기를 10배의 배율로 감소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냥 220 나누기 VO는 220 나누기 10을 해주면 돼요. 그럼 2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2V.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래가지고 뭐 그리고 등가 전압을 구하래. 그러면 시정수는 0.9는 어디서 나온 거죠? 여기 있네. 시정수 요거는 타우어인가 뭔가 모르겠지만 RTHCS라고 하네요. 그러면 RTH는 0.9라고 그대로 나와 있네. 0.9 곱하기 10의 6승은 단위 때문인 것 같은데 메가옴이니까 10의 6승이네요. 그죠? 그리고 CS는 뭐야? CS 여기 있네. 근데 이게 마이크로페럿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네요. 그러면 1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180 단위는 마이크로세크라고 합니다. 인데 시정수는 이제 구했어. 요거 1번. 시정수와 등가 전압도 구해야 돼. ETH도 구해야 돼. ETH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RP분의 RS인데 이거 적지마. 모르니까. 곱하기 VI. 적지마. 모르니까. 그러니까 RP는 뭐야? RP 어디 갔나? RP 요 있네. RP는 9입니다. 9 플러스 RS는 어디 갔습니까? RS는 1이죠? RS 1. 그러면 거기에다가 VI 어디 있습니까? VI는 여기 220 곱하기 220은 22V입니다. 등가 전압은 결국 답은 등가 전압은 22V. 자, 그 다음에 인가 주파수가 10kHz일 때 주기는 몇 미터세크인가? 그러면 이게 주기티인가요? F분의 1입니다. F는 어디 있나? Where is F? 1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바로 코앞에도 오르죠. 주파수가 10kHz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에다가 10의 3승이겠죠. 에다가 1이니까 결국은 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잖아요. 근데 지금 뭘로 물어봤어? 메가세크, 미리세크인가? 뭐 이런 걸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0.1 MSEC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인가 물어봤는데 딴 걸로 대답하면 틀립니다. 요걸로 물어봤을 때는 0.1 미리세크, 0.1 미리세크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요거는 한 거죠. 한 겁니다. 어느 건물의 부하는 하루에 240, 5시간 1000, 100으로 8시간, 75로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수용률은 얼마예요? 그러면 수용률은 이 설비에다가 역률을 곱해준 거에다가 최대 수용 전력 요거를 분자로 올려준 거죠. 그래서 수용률은 240을 최대 수용 전력을 450 곱하기 역률 0.8 곱하기 100을 하면은 66.67이 나옵니다. 부하율은 뭐예요?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이 240이었죠. 240인데 24시간이에요. 24. 하루 동안. 그러면 이거는 240을 5시간 플러스 100을 8시간 플러스 75를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이죠? 11시간이네요. 곱하기 100을 하면 49.0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외계 그림이 나오네요. 굉장히 긴 문제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일단 LA, 우리 좋아하는 LA 나오네. LA는 뭐였죠? LA 피렉인가 그랬죠? 보자. LA는 갈비가 아니라 피레기. 기능과 역할은 우리 많이 했죠. 피레기 기능은 이상 전압의 내습 시 이를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역할은 뇌전류 및 이상전압으로부터 전기기계 기구를 보호한다. 뇌전류 및 이상전압으로부터 전기기계 기구를 보호한다. 전기기계 기구를 보호한다. 요구되는 성능 조건.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 것. 그 다음에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능력이 클 것. 짧은 걸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다음은 위의 수전 설비 시 단선 결손도의 부하 집계 및 환산표를 완성하시오. 요것도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이건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 요거는 이게 요거를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요거를 보고 7.5가 도대잖아요. 7.5 도대 그대로 적어주고 11은 한 대니까 그냥 11, 15는 한 대니까 15 적어주고
비상조명은 8, 그죠? 8 적어주고 여기 8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효율은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효율 이게 효율 그죠? 그래서 효율은 이거는 85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100 그죠? 100 그 다음에 효율은 요건 185네 그죠? 185 그 다음에 역률은 80 90 전부 다 90이네 80 90 전부 다 90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수용률을 어떻게 했었는데 수용률도 어떻게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걸로 나눠줬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를 구하냐면은 1, 2, 3은 뭐야? 어쨌든 이거를 유도전동기 1, 2, 3에 문제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다음은 위에 수전설비 단선 결손도의 부하집계 및 입력 환산표를 완성해야 돼. 일단 완성을 했잖아. 근데 여기 뭐를 적으라는 말이 없는데? 뭘 적으란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여기 1, 2, 3이 있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 두 개를 곱하고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635 나누기 0.85 곱하기 90. 근데 2번은 11 나누기 0.85 곱하기 90. 90이야 0.9. 0.9. 그 다음에 이것도 비상조명도 8 나누기 0.9 곱하기 1 곱하기 0.9 이렇게 해가지고 830.1 14.4 8.9가 나와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830.1 그 다음에 14.4 3번은 8.9 근데 여러분 이것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구해야 돼요. 이거 풀려면. 그러면은 437.5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서 19.6 그래서 62.5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 채워주세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단선 결손도가 이항의 부하집계표에 의해 의한 TR2의 적정 용량은 몇 kVA인지 구하여라. 그러면은 변압기 용량은 여기서 요렇게 하고 나서 수용률이 있잖아요. 수용률이 일반 동력은 0.45예요. 일반 동력은 요게 0.45 수용률이 여기 적혀 있잖아. 그 다음에 전등 및 전열은 0.6 그죠? 그 다음에 비상동력은 이건 다 100 아니에요. 수용률이 요건 다 100이란 얘기네요. 요거는 다 해서 요거는 100입니다. 그러면은 부하집계표에 의한 TR2에 여기가 TR2잖아요. 뭐 그림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TR2에 적정 용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전등 및 전열은 빼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는 그리고 여기서 또 뭘 신경 써야 되냐면 이게 그게 있었는데 1.3은 어디 왜 안 보이죠? 이게 1.3을 어디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조건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